두 번째 섹션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고 있는 거죠. 당연히 출제 빈도는 상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좀 포토샵 일러스트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핵심 포인트를 보면 비트맵과 벡터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의 색상 구현에 대한 부분, 엘리어싱, 안티엘리어싱, 어떻게 화면에서 부드럽게 보이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01번 디자인 도구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스. 자, 컴퓨터 개발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과거 수작업을 했던 것에서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디자인의 표현 방법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죠. 자, 컴퓨터가 좋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디자인을 잘하진 않아요. 자, 그거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붓과 연필을 대신하는 입력장치, 그림이 표현되는 종이의 역할을 하는 출력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엔 전통적 수작업에 의한 많은 시간과 노력, 인원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팀작으로 이루어졌던 게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혼자서도 모든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1인이 작업하는 게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윈도우 아니면 맥 OS 정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예전 진짜 우리 아까 브라운관 모니터 같은 거 있었을 때 그때 썼던 도스, 1981년도 IBM사가 운영체제를 채택한 그런 운영체제가 도스였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도스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이제 윈도우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일반 개인용 PC에서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도스에서 발전된 체제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본으로 해서 아이콘 방식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사용하기 쉽게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맥 OS, 애플사가 만든 매cin토시용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보통 iOS, 요즘은 iOS 이렇게 해서 많이 쓰죠. 아이폰이나 이런 데 쓰는 OS. 그래서 맥 OS라고 보다는 요즘에 iOS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 GUI 기능을 통해서 간편하고 쉽게 그래픽 기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현재는 매cin토시는 그래픽, 디자인, 출판, 영상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들이 음악 편집할 때도 보면은 이 맥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맥 많이 쓰고 아이폰 많이 쓰는 게 이런 영상이라든지 음향 같은 거, 뭐 그래픽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뭐가 있을까? 드로잉 프로그램, 이미지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드로잉 프로그램에는 보통 벡터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이어웍스, 코렐드로우, 오토캐드, 프리핸드 이런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고요. 이미지 프로그램은 비트맵 방식으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로 포토샵, 페인터, 페인터샵 프로, 코렐 포토 페인트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편집이나 레이아웃 작성에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보통 출력이나 인쇄용으로 제작할 때 고해성도 이미지를 지원하고 사도 분판 기능을 하고, 또한 요즘에 편집 프로그램이 단순히 출력 인쇄용이 아니라 이북 형태, 이북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잡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북 형태로 편집할 때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쿼크 익스프레스는 옛날 맥 OS 때 많이 썼던 거고, 페이지 메이커나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인디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02번 디자인 프로세스와 컴퓨터 그래픽스. 과거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땠을까?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안 작업하고 식자 재판이라 해서 사진 앉아놓고 이렇게 무슨 뭐랄까 방한대지 같은 빳빳한 종이에다가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오려서 붙이고 사진은 오려서 붙이고 뭐 텍스트 길게 갖다가 오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식자 재판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거를 쫙 찍어요. 촬영을 하고 얘를 4개의 판으로 4도 분판을 하고 그거를 교정하고 인쇄라고 인쇄판 만들고 인쇄 가공하는 순서로 만들었는데,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는 기획하고 아이디어 구성하고 시안 작업, 뭐 스캔하거나 입력해서 쓰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을 하죠. 이 작업이 컴퓨터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인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보통 작업을 하죠. 4도 분판 필름 만들고 출력하고 교정하고 교정지 인쇄판 만들고 인쇄 가공. 자,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또 디지털 출력이라는 것도 또 많이 써요. 옛날에는 무조건 4도 분판을 해야 됐고 뭐 인쇄판 만들고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 작업에서 바로 출력으로 넘어가는 단계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대량 인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아직도 4도 분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디지털 출력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자, 3번 디자인 할 때 이미지 표현 프로세스. 이미지를 구상하고 드로잉 툴을 선택하고 색상 선택하고 최종 이미지 표현하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까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 표현 방법.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꼭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내가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 하면은 꼭 알아야 되고 각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비트맵 방식. 자, 비트맵 방식은 컴퓨터 모니터에 픽셀이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픽셀 이미지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레스터 이미지라는 말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레스터 이미지. 자, 요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아, 비트맵으로 바꿀 때 레스터 이미지라는 용어가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도 뭐 레스터 이미지 뭐 이런 말 쓰시면, 아, 비트맵으로 뭔가 전환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고 계시면 기능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픽셀들이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세한 명암이나 색상이 필요한 거, 명암, 색상 이런 거. 어디서 그러면 주로 쓰이냐? 사진, 그러면 좀 복잡한 그림 이미지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아주 적합하죠. 확대 및 축소할 때 화질이 떨어지고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확대, 축소 이런 거는 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 픽셀로 확대되고 픽셀로 커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저해상도 했는데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선명한 사진으로 막 확대되고 이런 거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영화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에서는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가 화질이 떨어진다. 용량도 늘어난다. 픽셀 개수가 늘어나면 픽셀 수가 늘어나면 용량도 늘어납니다. 이게 비트맵의 특징이에요. 비트맵 방식에서 이미지 상태는 해상도의 크기하고 결정이 돼요. 해상도가 높으면 용량도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픽셀 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비트맵 방식은 포토샵, 페인터, 코렐 포토 페인트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죠. 자, 벡터 방식은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도형, 글자, 문양 이런 것들을 각 선분이나 곡선 위치, 뭐 좌표값에 의해서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벡터 방식이에요. 수학적 연산에 의해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보다 파일 용량이 적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무조건 파일용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영상에서 꼭지점이 많다는가 뭐가 포인트가 많으면 똑같은 사이즈여도 비트맵보다 용량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량이 좀 작은 편이다.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축소 확대하여도 이미지 손상이 없다. 이미지 손상이 없어요. 수정과 변형이 자유롭다. 그래서 언제 쓰냐? 회사 로고 같은 거. 회사 로고는 요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막 간판만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작았다가 커져도 이미지 손상이 없어야 돼요. 비트맵 포토샵으로 회사 로고 만들면 땡! 안 됩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 다 깨져요. 그래서 로고 줄도 확대 축소하고 변형해서 쓸 경우에는 꼭 벡터 방식으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선과 면의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부드럽고 정교한 선 표현이 적합하나 비트맵처럼 섬세한 명암, 풍부한 색감 이런 표현은 좀 제대로 잘 안 돼요. 아니면 표현한다 하더라도 용량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포토샵에서 하는 비트맵보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용량도 커지고 그래서 잘 쓰지는 않죠. 그래서 사진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는 비트맵 그래픽적인 표현 뭐가 있을까? 단순한 색채나 모양일 때 그럴 때는 벡터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형적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포스트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코렐 드로우, 프리레스터, 라이징 핸드, 캐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벡터 방식이에요. 비트맵과 벡터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색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칼라 모드에 대한 부분 우리 예전에 색상할 때 RGB 칼라 모드냐 CMYK 칼라 모드냐 이런 얘기 했었죠. 빛을 구현하는 거, 색요를 가지고서 혼합하는 거, 가산 혼합이고 얘는 감산 혼합이다. 합치면 어두워지고 합치면 밝아지고. 자, 컴퓨터 그래픽스 색상을 RGB 칼라 모드, CMYK 칼라 모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칼라 모드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RGB 칼라 모드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칼라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 작업하잖아요. 모니터. 자, 모니터는 빛을 발산하고 있죠. 모니터는 빛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GB로 해야겠죠. 얘는 빛에 의해서 구현이 되니까. 그래서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로 혼합해서 색을 표현하고 있고 모니터, 영상, 홈페이지, 핸드폰, 모바일 이런 작업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CMYK 모드는 인쇄용으로 작업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카탈로그, 브로셔, 명함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러면 인쇄에 맞춰서 사도 분판이 되는 모드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CMYK 모드는 혼합할수록 어두워지니까 감산 혼합이고 RGB 모드에 비해서 색상 표현이 제한적이어서 RGB로 작업했다가 나중에 나 이거 출력할 건데 해서 CMYK로 바꾸면 색이 약간 탁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색상 표현이 조금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 분판은 하나의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 사도를 분리하고 출력하여 각각의 분판 컬러감에 맞춰서 망점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CMYK로 만들어졌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얘는 보통 출력용으로 보통 작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고 심볼 같은 거는 출력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MYK 모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RGB 모드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기본 칼라 모드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왜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지? 이럴 때 칼라 모드를 기본값에 맞춰야겠구나. 그래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HSB 모드. 자, 이거는 우리 앞에 색상, 채도, 명도 세 개의 삼속성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모드예요. 가장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GB는 색상, 그러니까 HSB, Hue, Saturation, Brightness, 색상, 채도, 명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레이스케일은 우리 검은색부터 흰색, 모노톤으로 보여주는 모드가 그레이스케일 모드. 인덱스 모드는 24비트 컬러 중에 정해진 256 컬러표를 가지고서 만드는 컬러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좀 많이 썼던 컬러 모드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웹 사양이나 뭐 모니터 사양 같은 게 좀 낮을 때도 그 색상이 제대로 구현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썼었죠. 웹 보호 컬러랑도 좀 연결이 되고, 특히 또 이게 단순한 컬러로 작업할 때 GIF 이미지 만들 때 그럴 때도 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컬러 표현을 위해서 디더링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 디더링이 뭐냐면 우리 점묘법 할 때 노란색 옆에 빨간색을 찍었어요. 노란색 옆에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을 같이 막 찍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이냐?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자, 이게 점묘법의 표현 방법인데 그거를 디더링 기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색상을 딱딱 끊어서 보여주면은 제대로 된 사진 표현이 안 되는데, 색상 수는 작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도 점층적인 색상 변환을 보여주게끔 하는 거. 그게 이 인덱스 모드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적게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죠. 자, 듀오톤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한 가지 색 계열인 모노톤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떨 때 말씀하면 한톤 모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컬러는 아닌데 흑백인데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한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걸 듀오톤 모드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뭐 갈색 분위기로 흑백 이미지 만들거나 막 이럴 때, 그럴 때 듀오톤 모드를 사용하게 되죠. 비트맵 모드, 그레이스케일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색상 모드, 흰색과 검정색, 달랑 두 가지 컬러만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는 게 비트맵 모드입니다. LAB 모드는 조명, 빛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 그래서 명도, AB, 우리 빨강, 초록, 이렇게 반대색 가지고서 표현하는 거. 그걸 LAB 모드라고 불러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 표현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아주 중요하죠.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에 그래픽을 얼마나 선명하게,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모니터의 작은 점이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며 그거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해상도가 클수록 선명하고 편명하게 표현되나 용량은 늘어나고, 한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수를 해상도라고 하는데 보통 DPI, PPI라고 부릅니다. 자, DPI, PPI라는 거는 도트 퍼 인치. 얘는 픽셀 퍼 인치라는 뜻이에요. 도트 퍼 인치는 화면상에서 보는 해상도, PPI는 인쇄용으로 봤을 때 해상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냐? 1인치당 1인치당 가로 72개, 세로 72개가 들어있으면 쫙쫙쫙 이렇게 72개 들어있으면 이거를 72 DPI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300 DPI다 그러면 1인치당 가로 300개 픽셀, 세로 300개 픽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상도와 이미지의 크기는 반비례의 관계로 이미지의 크기가 커지면 해상도는 감소하고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해상도는 증가하는 거. 자,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해상도를 작업해야 되는데, 화면용일 경우 72 저해상도로 작업하고요. 인쇄용일 경우에 200에서 300의 고해상도로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 작업, 모바일 작업을 할 때는 72, 우리가 출력용, 뭐 브로셔, 팜플렛, 포스터 이런 거 만들 때는 200에서 300, 보통 300 정도로 많이 맞춰서 쓰죠. 그래서 픽셀이 이렇게 네모 얘가 픽셀이에요. 72 dpi 확대해 보면 특히
이런 거 잘 보일 거예요. 픽셀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150 쓰면 보이긴 보이는데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 300으로 놓고 쓰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얘도 이런 애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있는 거예요. 자, 2번 엘리어싱과 안티엘리싱. 자, 이것도 초보자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곡선이나 사선 표현할 때 이렇게 계단 현상 뜨드드드드드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엘리어싱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안티엘리싱은 픽셀과 픽셀로 이루어지는 계단 모양의 가장자리 주변에 주변 색상 혼합해서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특히 사선, 곡선인 거를, 이런 사선 부분 드그득 하는 거를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거를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보면은 A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로 안티 엘리어싱을 하겠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포토샵에서 글씨 썼는데 글자가 이상하게 사선이 드그득 이런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안티 엘리어싱이 체크가 안 돼 있구나. 엘리어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체크를 다시 해주시면 매끄러운 사선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자, 모니터와 실제 인쇄물과의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치하도록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해줘도 사실상 똑같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정해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캘리브레이션. 색상 영역은 RGB가 이만큼 넓게 표현이 되는데 CMYK가 지금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작게 어떻게 되나 지금 이걸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GB가 좀 더 넓은 영역, CMYK가 좀 더 적은 영역으로 색상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색상 영역이 이렇게 각각 표현하는 영역이 다른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캘리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 파일 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이런 포맷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비트맵 파일과 벡터 파일 우리 두 가지가 특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죠. 자, 비트맵 파일 PSD 포맷 포토샵 전용 포맷이고요. 채널, 레이어, 패스 이런 애들 모두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뭔가 작업을 했어요. 내가 포토샵에서 꽃도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글씨도 꽃이라고 썼어요. 자, 얘를 저장할 건데 얘를 웹상에다 올리겠다 할 때는 JPG나 GIF나 뭐 PNG 이런 파일로 올리죠. 근데 내가 나중에 이 꽃을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 더 넣고 싶어. 아니면 이 꽃을 나중에 빼고 다른 꽃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 원본 포맷이 있어야지만 이걸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PSD 포맷으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지. 레이어, 채널, 패스, 폰트 이런 것들 모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장 작업할 때는 원본이 손상되지 않게 항상 PSD 원본 포맷 저장해 놓는다. 거. GIF 웹상의 아이콘 같은 거, 로고, 색상수가 단순할 때 특히나 GIF 많이 쓰죠.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색상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큰 특징은 투명도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인터레이스 기능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림 한 장을 받으려면 위부터 로딩이 돼요. 이때 위부터 하나 이렇게 프린트 되듯이 로딩 되는 거 말고 처음에 뿌였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걸 바로 인터레이스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런 기능이 가능하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심리적으로 더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레이스 기능, 애니메이션 기능. 오늘도 홈쇼핑 같은 데 딱 보면
사이트에서 뭐 9,900원 하고 그 다음 컷에서는 무슨 꽃이 이렇게 딱 등장한다든지 옷이 딱 등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기회 이렇게 한 컷에서 계속 장면이 바뀌는 거 많이 보셨죠? 계속 1초 2초마다 컷컷컷컷 바뀌면서 장면에서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거, 그런 이미지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능도 바로 GIF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저렴한 뭐 쇼핑몰 같은 데서 특히나 많이 보는 포맷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썼는데 오히려 이렇게 막 컷컷컷컷 보여주면 더 정신사나워 보여가지고 좀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JPG, 그래픽 파일 포맷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흔하게 많이 보는 거죠. 24비트 트루 컬러, 모든 색상 다 지원해요. 손실 압축 방식으로 압축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깨끗하게 용량을 적게, 그래서 JPG. 그다음에 PNG 요즘에 특히나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JPG와 GIF의 장점을 합친 거. 24비트처럼 컬러는 높게, 그리고 투명도 가능하게, 인터레이스 가능하게. 자, 요거의 장점들을 모아서 만든 게 PNG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UI, UX, 뭐 웹 모바일 이런 거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을 PNG로 많이 저장해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투명도도 되면서 색상수도 높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PNG 포맷이 호환이 안 되는 브라우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호환이 다 잘 되기 때문에 PNG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TIFF하고 EPS 같은 거는 인쇄용, 사도 분판용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PDF로 해서 바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TIFF하고 EPS를 많이 씁니다. TJ는 투르버전사에서 개발한 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지만 않지만 알파 채널을 지원한다는 부분, 그리고 영상, 3D 등에서 많이 쓰는 거. BMP, 비트맵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용한 압축 포맷인데 얘는 용량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잘 쓰진 않습니다. 굳이 용량 큰 거를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표현 방법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얘는 압축하지 않은 거라서 손실이 없어서 원본 저장할 때 그럴 때는 좋겠죠. 그다음에 비트맵 파일에서 또 PICT, 이건 매cintosh용으로 쓸 때 쓰는 포맷이고요. RAW 같은 경우에는 주로 DSLR 파일 포맷으로 많이 쓰입니다. 벡터 포맷은 AI,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쓰면은 가장 많이 보는 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앞자만 따서 이렇게 딱 외우기도 좋죠. 포토샵 VS 이렇게 쓰면 되고, CDR은 코렐드로, EPS, 여기서도 EPS 있죠? EPS가 비트맵으로도 저장이 되고요. 벡터로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WMF,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일 포맷. 문서 파일은 텍스트하고 PDF, 요즘에는 PDF 전자문서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CD 파일, DWG, DXF, 3ds 이런 포맷들이 있고요. 사운드 파일, 웨이브, MP3 뭐 이런 파일들 포맷이 있다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우리 1번 문제도 풀어보고 2번, 5번, 1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벡터를 비트맵으로 바꿀 때 쓰는 용어는 레스터라이징이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벡터 이미지 갖고 온다든지 커스텀 쉐이프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왔다. 그거를 벡터 속성이 아니라 비트맵 속성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레스터라이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웹 디자인에서 특정 색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투명 인덱스를 지원하는 파일은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파일 포맷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GIF 포맷과 PNG 포맷. 이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포맷인데 지금 보면 JPG, GIF, EPS, HTML. 자, 누가 있어요? GIF가 여기 있네요. 자, GIF 투명 인덱스를 지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 시 이미지를 스캔하여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의 색상과 모니터상의 색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때 색상을 이미지의 원본 색상과 같이 조절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모니터에서 본 것과 출력했을 때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또 다른 경우, 막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겠죠. 뭐 스캔했을 때 다른 경우, 모니터에서 출력했을 때 다른 경우, 이런 것들 색상 조절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캘리브레이션. 아까 했었죠. 캘리브레이션. 색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조율해 주는 거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 5번에 4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맵 이미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비트맵 이미지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거 포토샵이다. 자, 이미지 특징 아닌 것은 깊이 있는 색조, 부드러운 질감 표현이 된다. 맞죠? 오케이.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출력에 영향을 준다. 이미지 크기가 커지면 픽셀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출력에 영향을 준다. 압축을 통해 해상도와 파일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다. 오, 맞죠. 압축 파일, 뭐 우리 JPG 같은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파일 크기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다. 베지어 곡선의 오브젝트로 구성한다. 베지어 곡선이 뭐냐면은 앵커 포인터를 슝 연결하는 선.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린다 하면은 꼭지점 생겨를 연결하는 선. 이런 걸 베지어 곡선이라는데 이거는 벡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좀 풀어봤는데 나머지 포맷들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어요. 비트맵 파일 포맷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일러스트, AI 뭐 이런 것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던 포토샵, 일러스트, 파일 포맷, 색상 구현에 대한 부분 이 문제로 출제되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